또 안 되시는 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 기능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그 다음에 보죠.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 중에 음, 클라이언트 쪽에 보면 서비스라고 있어요. 서비스는 컨트롤러에 있는 데이터 핸들링하는 로직들을 다 옮겨온 곳입니다. 서비스에 옮겨온 건데 우리가 서버를 만든 이유가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서버에서 관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데이터 관리 로직들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투두 배열들 이런 것들은 사실 백엔드에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시 서비스에서 백엔드로 옮겨올 겁니다. 옮겨올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옮겨오고 서비스와 백엔드의 인터페이스는 API라는 것으로 구현할 거예요. API 콜 보통 많이 들어보신 걸로는 AJAX 콜로 구현을 할 거예요. AJAX 콜로. jQuery에도 AJAX 있듯이 앵귤러에서도 AJAX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걸 써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는 좀 잠시 접어두고 서버 코드부터 볼게요. 서버 코드부터 보는데 우리가 만들 이제 두 번째 API는 목록이 이래요. 이런 API를 만들 거예요. API가 총 4가지입니다. 이 포스트는 투두를 생성하는 거고요. 그냥 get은 투두 목록을 조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put은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고 delete는 삭제하는 거예요. 지금 HTTP 스펙에 보면 메소드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메소드 데피니션을 보면 되게 많아요. 어디 보자. 네, 우리가 아까 봤던 이 get이라는 메소드도 있고 헤드도 있고 포스트도 있고 뭐 많아요. 이게 총 10은 안 나왔네. 그 1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메소드마다 사실 규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스펙이 있어요. 이 메소드는 이럴 때 사용한다. 이 메소드는 이럴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쉽게 보면 우리가 만들 이 get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버에 있는 자원을 조회할 때 아무런 서버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자원을 조회할 때 검색할 때 쓰는 거고 포스트는 반대예요. 서버에 자원을 추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delete는 또 삭제할 때 그리고 put은 서버에 있는 자원을 업데이트할 때 그렇게 써라라고 스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에 맞게끔 API를 설계해 놓은 게 보통 REST API라고 그러는데요. 약간 좀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만들 것은 이 4가지의 REST API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게 가장 쉬워요. get 메소드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get 메소드. 지금 여기는 라우팅이 하나만 설정되어 있어요. 그냥 get 메소드로 왔을 때 이 루트 폴더 get 메소드를 가지고 루트 폴더에 접근했을 때는 이런 파일을 넘겨준다라고 하나의 라우팅만 설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 API가 요거잖아요. 이렇게 get to도스를 만들 건데 이걸 하려면 라우팅을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여기다가 바로 위에다가 추가해 줄 거예요. 메소드명은 우리가 get 메소드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경로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경로는 API/todos/라고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라우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경로를 문자열로 남겨주고요. 두 번째는 이 경로로 접속을 했을 때 어떤 함수가 동작해야 되는지 그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등록을 해줘요. 그래서 요 함수 본체 안에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두 데이터를 그냥 던져주면 돼요. 응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던져줘야 되는데 데이터가 지금 서비스에 있잖아요.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 서비스에는 투두 스토리지라는 서비스에는 투두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잘라내서 우리 서버 코드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코드에서도 어떤 변수에다가 할당해 놓을게요. toDo's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추가했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민스택이라고 있잖아요. 민스택에 몽고DB 안에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네. 원래는 그래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은 코드랩이니까 서버 변수에다가 제가 바로 할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아까 작성하다 말았죠. 이 라우팅, 이러한 라우팅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아까 가져온 이 투두 배열을 응답해주면 돼요. 밑에처럼 똑같이 리스판스 객체를 쓸 거예요. 리스판스. 그래서 res 한 다음에 이번엔 파일이 아니라 그냥 일반 문자열이에요. 근데 문자열 중에서도 제이슨 문자열이에요. 지금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자체가 제이슨 인터페이스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이슨처럼 다뤄주면 돼요. 제이슨처럼. res 리스판스 객체에는 제이슨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제이슨이라는 함수. 이렇게 제이슨이라는 함수에다가 투두스 배열을 넘겨주면 이게 뭐 하는 역할이냐면 요청한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제이슨 형식으로 투두 데이터를 보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볼게요. 이제 오늘 저장을 했고 다시 서버를 껐다가 재시도한 다음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해 볼게요. 브라우저를 이번에는 아까 API에 toDo's라고 되어 있었죠. toDo's 이걸 접속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toDo's라고 하면 아까 그 제이슨 문자열이 쭉 나오게 되죠. 이게 지금 아까는 그 스토리지라는 앵귤러 서비스에 있었던 데이터인데 지금 이 데이터는 진짜 백엔드에서 가져온 서비스예요. 그게 좀 다릅니다. 그 API를 만들 때는 이 브라우저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아까 메소드 종류 되게 많다고 했죠. 메소드 종류는 우리가 써야 될 게 지금 4가지예요. get만 했어요. get은 그냥 브라우저에서 하면 되는데 이 포스트랑 푸시랑 딜릿은 브라우저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이 포스트맨을 설치하시는 겁니다. 포스트맨. 구글에 포스트맨이라고 검색하면 상단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보다는 저희 그 문서에 보면 제가 링크 걸어놨어요. 포스트맨이라고 해서 다운로드하는 링크가 있는데 이 원래 크롬 그 익스텐션으로 개발이 되었던 건데 지금은 데스크탑용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getpostman.com에 들어가면 여기 나와요. 그래서 맥 같은 경우에는 맥은 그냥 데스크탑용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크롬 익스텐션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돼요. 지금 잠깐 한 5분 10분 쉬면서 이거 설치할게요. 이거 다운받고 실행하면 이렇게 포스트맨이라고 새로운 툴이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걸 통해서 설치를 API 개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이걸로. 여기 보시면
뭐 메소드도 다양하게 다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다 경로도 입력하고 실제 콜 날려볼 수도 있고. 컬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컬로 예전에 커맨드 창에서 이렇게 컬로 날려서 HTTP 콜을 확인했는데 이거는 그걸 좀 GUI로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서 지금 좀 다운 받으세요. 다운 받아서 한 설치하시고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랙 쓰시는 분 있어요? 슬랙이라고. 아, 네. 이거 왜 꺼졌지? 슬랙 채널 방금 만들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초대장을 보냈어요. 모노포믹스 등록하신 이메일로 보냈어요. 방금 보냈는데 저도 한번 열어볼게요. 코드바이미로 돼 있죠. 아, 양재동 코드랩이라고 돼 있어. 나도 안 받았나? 저한테는 안 받았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 아니야? 다시 슬랙이 열어봐. 응, 슬랙. 오케이. 왜 슬랙창이 2개 열리지? 아, 이걸 닫아. 그 다음에 아까 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플랜이 저기서 위플랜이 오른쪽에 있는 그 밑에 꺽쇠 위플랜이 저 이름 여기 sign into 잠깐만 sign into 아, 여기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YJP. 좋아요. 신기하다. 그 다음에 아, 6번이 생겼구나, 이제. 챙기시 여기다 막 올리면 돼. 대단하시네요. 다 쓰죠. 이름 매칭이 안 되는 사람이 좀 있어. 그래요? 좀 그 들어왔구나. 채널이 제너럴밖에 없는데? 아니야 4개 있거든. 그래서 열어봐. 채널 어허. 코드랩 앵귤러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신기하다. 이거 좀 올려주면 될 것 같아. 어허. 뭐 코드랩 진행하실 때나 혹은 돌아가셔서 제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이쪽으로 알려주셔도 돼요. 제가 보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계속 이쪽으로 공지할 거죠? 네, 뭐 이쪽으로도 공지한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들어주세요.
미튜브. 그리고 가능하면 앞으로 코드랩 관련된 것들 여기다가 좀 공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 오노포믹스 이메일로 공지 보내는 게 도달률이 좀 낮은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이쪽으로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일단은 그 뒤에 적어주신 성함이랑 오노포믹스에 그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이랑 매칭을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근데 한글로 쓰신 이름을 제가 잘 해독하지 못한 이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인비테이션을 못 받으셨으면 저한테 오셔갖고 좀 알려주시면 바로 쏘아드릴게요. 저 이번 테스트 맞죠? 굉장히 특이한 이메일이었어요. 이거 속도 괜찮아요? 뭐 좀 빠른가요? 여전히? 네. 내가 빡신데? 내가 빡신데? 안 돼요, 안 돼요. 예, 설치 다 하셨어요? 포스트맨? 네, 요걸로 계속 진행할 거예요, 포스트맨으로. 자, 이거를 설치를 하셨으면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get API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 보면 메소드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메소드를 get으로 설정을 하시고 아까 했던 그 주소 로컬 호스트에 3000번을 입력한 다음에 경로가 API todo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다음에 샌드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샌드를 누르면 방금 만들었던 그 응답값이 오게 되죠. 지금 보시면 JSON으로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API 만드는 일종의 흐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라우팅 설정해서 포스트맨으로 테스트하고 또 설정해서 테스트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get을 했고 어디 보자. 뭐가 있을까? 만들어야 될 4개 중에 get을 만들었어요. get 만들었으면 이제 post를 만들어 봅시다. post는 투두를 하나 더 생성하는 거예요. 투두를 생성하라고 요청하는 건데 봅시다. 우선 이 API가 제대로 라우팅 되는지 그거부터 확인할게요. 여기 들어가서 라우팅 설정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 app.js에 가가지고 app.js 아까는 get으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풋으로 해볼게요. 풋으로 해보겠습니다. 역시 익스프레스 객체인 app.post 하면 post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는 동일하게 API의 todos라고 하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이 라우팅에 대한 콜백 함수를 등록해 줍니다. 네, 첫 번째 파라미터는 리퀘스트가 되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리스판스 객체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는 요건 안 적으셔도 돼요. 간단하게 이것도 콘솔 로그를 찍어 볼게요. 네, 콘솔 로그를 찍어 보겠습니다. 와우가 뜨는지 확인하면 돼요. 저장을 하고 서버를 다시 재구동하고요. 재구동하고 퍼스트 메뉴를 한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탭을 하나 더 열어서 아까는 get이었는데 이번엔 포스트로 한번 해봅시다. 포스트하고 주소를 get 주소와 그대로 동일하게 복사해봐요. 카피해서 붙여놓고 샌드 버튼을 눌러봅시다. 누르면 아무것도 안 떠요. 아무것도 안 뜨는데 터미널에 보면 와우라고 찍히죠. 와우.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 이 코드 와우를 출력하게 해놨죠. 제대로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두를 추가할 때 인터페이스 추가하는 인터페이스부터 한번 만들어봐요.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메소드와 다르게 바디가 있어요. 입력 바디. 바디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데 바디의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이 바디에 담아서 보내줍니다. 키밸류 형식으로 담게 되어 있어요. 보면 데이터를 생성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가 보면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to-do storage라는 서비스에서 만든 post 함수인데 여기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추가하는 함수의 파라미터가 new to-do title이라고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타이틀 문자를 받아가지고 서버 쪽에다가 이 타이틀 문자를 바디에 담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 포스트 메소드로 이런 API를 호출하는데 바디에는 URL 인코드를 해놓고 바디엔 타이틀을 new title 1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포스트 API의 인터페이스는 아마 이런 형식이 돼야 돼요. 포스트 메소드이고 패스는 API to도고 바디 값은 URL 인코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이틀이라는 키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바디에 담겨져 있는 값이 제대로 서버로 들어가는지 그거를 확인해 볼게요. 다시 서버 코드로 와서 이제 서버에 있는 app.js예요. 서버에 있는 app.js. 여기서 실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바디 값을 보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우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에 바디를 출력하면 돼요. 바디. 이 바디를 출력하는데 문서에 보면 익스프레스 문서에 보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익스프레스에 보면 여기 보면 API 쪽에 우측에 보면 리퀘스트라고 있어요. 리퀘스트 객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건데 이 중에 리퀘스트 바디라는 부분이 있어요. 리퀘스트 바디. 근데 이 리퀘스트 바디는 디폴트 값은 그냥 undefined예요. undefined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null 값이라고 봐도 되고 빈 값을 나타내요. 디폴트로 익스프레스를 설치하면 이 바디 값이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들웨어를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디 파서나 멀터 같은 걸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샘플 코드를 보면 바디 파서를 추가했어요. 여기 바디 파서를 하나 추가했고 이 바디 파서를 어떤 미들웨어 형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실제 리퀘스트의 바디 값을 읽어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추가로 필요해요. 자, 이걸 설치를 해볼게요. 그대로. 자, 서버를 잠깐 내리고 바디 파서 설치할 때도 똑같이 npm 씁니다. npm 인스톨 한 다음에 바디 파서 그대로 잘못했어요. 그대로 세이브 옵션을 주고 설치를 합니다. 바디 파서를 설치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바디 파서가 설치됐어요. 그러면 설치한 모듈을 우리 서버 코드에서 가져올 거예요. 이게 서버에 있는 앱이라는 파일인데 이 상단에 우리가 설치한 바디 파서를 가져올게요. 바디 파서하고 여기다가 모듈을 가져옵니다. 가져왔죠. 그 다음에 가져온 이 모듈을 미들웨어 형식으로 추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 부분 미들웨어 설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 그대로 설치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두 줄 추가했습니다. 두 줄. 요 두 줄 추가했어요. 이렇게 바디 파서를 설정해 줘야 우리가 실제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리퀘스트 바디 값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서버를 재구동하고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실제 우리가 입력한 바디 값이 서버로 온전히 전달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버를 다시 실행하고요. 노드 서버 재구동을 하고 이제 포스트맨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대로 바디에 타이틀이라는 키로 타이틀 값을 입력한 다음에 샌드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콘솔에 뭐라고 찍히냐면 우리가 입력한 타이틀을 키로 가지고 있는 객체가 출력이 되죠. 이게 바디 데이터입니다. 바디 데이터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제대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제대로 왔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서버에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로직은 비슷해요. 스토리지에 투두 스토리지 서비스라는 거기에 있는 포스트 함수와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게 짜면 돼요. 이쪽에 포스트 함수가 이쪽 부분이죠. 포스트 함수 보면 기존 배열에서 새로운 아이디를 계산하고 새로운 투두 객체를
이 서비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서버 코드로 가져올게요. 서버에서는 이쪽 부분이죠. 포스트 해주는 부분이 지우고 그대로 카페 페이스트 했습니다. 잘 보면 지금 서버에서는 스토리지라는 것이 없고 그냥 투두예요. 투두스예요. 투두스. 그리고 뉴 투두를 만드는 부분은 뉴 투두 아이디 만드는 부분은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될 것 같고 뉴 투두 객체를 만드는 부분은 아이디는 방금 만들었던 걸로 하고 이 타이틀 값은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에서 가져온다고 했죠. 리퀘스트에 body라는 부분이 있는데 리퀘스트 body는 실제 이 부분이에요. 타이틀을 가져오려면 타이틀 키를 통해서 이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타이틀 키를 가지고 body의 타이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객체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새로운 투두 객체예요. 이 투두 객체를 서버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추가를 해주면 돼요. 네. 여기서 스토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투두스에 뉴 투두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버에 있는 투두스 배열에 새로운 투두가 추가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클라이언트가 요청했기 때문에 뭐라고 응답해줘야 돼요. 응답할 때는 리스폰스 JSON으로 응답하죠. 근데 여기서 뭘 응답할까는 뭐 개발하기 나름이에요. 개발하기 나름. 여기다 뭐 빈값을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있는 투두 목록 전체를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만든 새로운 투두를 보내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방금 만든 투두를 보내주는 걸로 할게요. 그대로 방금 만든 투두, 뉴 투두를 보내주는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전히 똑같이 서버 코드를 저장하고 서버를 다시 재구동해요. 재구동하고 설치한 포스트맨으로 가서 포스트를 날리는데 이 날리기 전에 get API로 뭐가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요. get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get 날리는 거 총 3개 데이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3개 있고 포스트를 추가하면 더 추가되겠죠. send 해볼게요. 추가하면 아래 보시면 id가 4라고 해서 new title 1이라는 객체가 하나 생성됐어요. 그러면 다시 get 메소드를 통해서 얘가 어레이에 추가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send 누르면 아래 보시면 맨 아래 뒤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이네. 아무튼 맨 아래 보면 추가됐어요. 우리가 방금 추가한 게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더 해보죠. 이번엔 new to do title 2라고 해서 보내보고 get API를 통해서 5번까지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포스트 API를 만들어 봤어요. 포스트. 방금 했던 게 포스트고요. get도 처음에 했고 이제 벌써 2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딜리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딜리트는 한번 직접 만들어 보죠. 딜리트는 제가 아니요 한 10분 정도 쉬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똑같이 한번 하시면 돼요. 이렇게 get 했던 것처럼 혹은 post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여기 있는 딜리트 같은 스펙으로 해서 만드시면 돼요. 네. 아, 이거 하나 알려드려야겠네. get 할 때 지금 다른 것과 다르게 얘는 뒤에 id가 붙었어요. 콜론하고 id하고. 이 부분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get API를 만들 때 app
get 함수를 사용할 건데 이 주소 자체도 그대로 복사해 옵니다.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어요. 이런 식으로 쓰고 네. 그 다음 두 번째 펑션 붙이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get이 아니라 delete죠. delete. 삭제하려면 그 아이디를 알아야 되죠. 어떤 아이디를 삭제해야 될 건지, 어떤 투투의 아이디를 삭제할 건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디는 리퀘스트 객체에 파람스의 아이디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네.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아이디를 얻고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어디 있냐 여기 이 배열 안에 그 아이디가 있으면 그 배열에서 그 객체를 삭제해주면 되는 로직이에요. 이게 delete입니다. delete예요. 그리고 실제 delete를 테스트할 때는 탭을 하나 열어서 메소드 값을 delete로 바꿔주고 그리고 주소 값도 그대로 붙여서 넣어주는데 뒤에 우리가 삭제할 아이디 1번이다.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한 10분 아니다 한 15분 정도 직접 한번 만들어봐요. 딜리트를 만들어 보시고 그 좀 아리까리하다 싶은 거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돌아다닐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